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댓글 리뷰 8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제 오늘 같이 나눌 주제가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오늘도요, 꼬르기라고 하신 분이 질문하셨어요. 떡 중에 치대서 만든 떡, 송편같이 쫄깃하고 백설기처럼 부스러지는 떡은 차이가 있나요? 아토피 아이한테 빵 대신 떡을 자주 사줬는데 쌀도 글루텐인지 몰랐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죠. 글루텐 하면은 대부분 다 밀가루하고 보리 종류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모든 곡류에는 글루텐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근데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공되는 과정에서 글루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짚어드릴 거예요. 옛날에 만든 떡과 지금 만들고 있는 떡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오산이에요. 왜냐면은 기계라는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 한 200년 전만 해도 무슨 기계가, 쇠가 뭐 있었나요? 뭐 곡괭이 정도는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우리 곡류를 갈아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지금 우리 방앗간에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물에 불린 쌀을 갖다 주면 얘를 아주 곱게 간으로 갈아주죠. 이렇게 일괄적인 두께로 갈아서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산업화되면서 이제 기계가 만들어졌으니까. 그전에는 뭘로 했을까요? 맷돌이에요. 맷돌로 가는데, 그 맷돌로 가는 것과 이게 차이가 있느냐?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맷돌에는 보면은 그 결정 자체가 되게 불규칙하게 나옵니다. 굵은 것부터 시작해서 입자 자체의 굵기가 아주 천차만별이고 형태도 천차만별이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곡류의 어떤 파우더들은 치대거나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글루텐 양이 되게 떨어집니다.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근데 기계에서 돌려서 만들어서 절삭해서 나오는 아주 고운 가루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100% 물 넣고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럼 되게 쫀득쫀득해지고 금방. 그래서 숯타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숯타면을 좋아하는 게 식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숯타면을 딱 해서 먹으면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죠. 그게 글루텐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글루텐이 만들어질수록 좀 더 쫄깃해지거든요. 아무튼 옛날에 만든 떡과 지금 떡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옛날 떡에서는 그렇게 글루텐이 없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도정해서 만든 떡들은 좋지 않아요. 백설기 같은 경우도 부슬부슬하다고 글루텐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얘를 만들 때 쌀을 어떻게 가공했는지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한 떡은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힘들어서 누가 뭐 맷돌로 누가 갈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얄 젤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인데요. 이제 이분은 이제 자기 경험담을 올리신 건데, 아주 좋은 케이스 같아서 제가 보는 거예요. 아토피 환자입니다. 도움이 되고자 글을 적어요. 20년 동안 아토피를 앓았는데 심하지는 않았대요. 평소 때는 관리할 정도만 하고 살았는데, 올해 초부터 일과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식도염, 위장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면서 위장에 산의 분비가 많아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식도염도 생기고 위장염도 생겼대요. 뭘 먹기만 하면 긁어서 피가 나고, 긁지 않는 부분도 진물이 나고 전신의 각질이 떨어지고, 지금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 기능이 떨어진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분이 단순히 일시적인 위산의 과다 때문인지 아니면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인지는 이것만 가지고 구별하기 어려운데,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서 보면 위산이 부족해지거나 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소화가 안 된 음식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긴다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흉측할 정도로 심해져서 발목부터 얼굴까지 심해져서 병원에서는 이렇게 중증 환자는 못 봤다고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토피는 음식물 소화와 아주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한 달간 입원 치료했대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7월부터는 일을 쉬면서 잠을 푹 자고 음식을 배부르기 전까지만 먹고 약간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고 소화력도 좋아지면서 덜 가렵게 되었고요.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땀복을 입고 땀을 빼주니 상처도 빨리 아물고 각질도 떨어지면서 부드러워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소화력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9월 말 정도에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퇴원 후에는 약은 먹지 않았어요.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음식, 운동, 충분한 수면으로 꾸준히 하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스탠다드하고 되게 정답에 가까운 얘기예요. 이걸 안 하시고 다른 걸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여기에다가 이분이 처음에 이제 왔던 문제는, 소양증이 왔던 이유는 정확하게 지금 검사를 해서 찾은 건 없으세요. 그렇지만 면역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신 거죠. 운동부터 식단 조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거 하면서 아셔야 될 거는, 이제 알러지 반응이 생겼던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모르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좋아지고 나서 몸 관리를 잘해서 안 생기면 좋겠죠. 근데 계속 우리가 사는 환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내 몸에 자꾸 독소가 들어오고, 어쩔 수 없이 합수 물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이 들어오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도 내 몸에서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검사를 해서 찾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잘 관리가 돼서 유지가 될 수 있다면은 검사 없이 그냥 지나가셔도 무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 케이스는 되게 좋은 케이스고 이분 같은 마인드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이제 좀 대조가 되는데요. 자녀분이 있어요. 8세 아이가 군것질,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과자, 초콜릿, 라면 등을 하면은 피부에 엉덩이나 배, 팔, 다리가 벅벅 긁으면서 상처를 내고 방귀 냄새도 엄청 지독해진대요. 배는 아프다고 하지는 않는데 평상시 때도 대변은 규칙적이고 바나나같이 보지만 군것질을 하면 방귀와 가려움이 많아진대요. 기능의학병원이 너무 멀어서요. 근처 병원 가서 알러지 검사만이라도 해야 할까요? 뭐 원인을 다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라든지 군것질을 아이들한테 시켜서 그로 인해서 장이 급속하게 변할 수 있다라면은 아기도 지금 현재 장 누수와 시보 증상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식단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검사도 중요하겠지만 앞에 환자처럼 식단 조절 열심히 하시고 기본적인 관리를 해서 이분이 관리가 잘 돼요. 아기가 기본적인 비타민을 잘 줘요. 비타민 D, 비타민 C, 오메가3, 유산균 같은 것들 이렇게 줬을 때 애가 식단 조절 잘하고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안 먹고 관리했더니 변도 좋아지고 냄새도 사라지고 피부 가려움증도 사라졌어요. 근데 무슨 검사를 할까요? 좋으면 좋은 대로 잘 관리하고 살아야죠. 근데 굳이 안 좋은 걸 넣어주면서 안 좋으니까 이게 왜 안 좋지 하고 검사하는 거는 지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앞에 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걸 먼저 했잖아요. 하고 좋아지니까 아 이게 정답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죠. 검사도 안 하시고. 저는 이게 정답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남을 때에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같은 분이 올리신 다른 댓글인데요. 위식도 역류로 밤에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어서 제산제와 펌핑 억제제를 며칠 먹었더니 좀 살 것 같아요. 위장 소화장애의 불편함이 없는데 식도 역류로 목에 이물감이 생긴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역류성 식도염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식도 역류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때는 위장 기능하고 관련이 많고요. 이분이 지금 현재 드셨던 거는 불편감이 위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식도에서 오는 불편감 때문에 약을 드신 거고요. 제산제하고 PPI 제제라는 게 있는데 PPI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의 약자로서 산을 억제한다는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산제도 마찬가지고 PPI도 마찬가지고 위장에서 산을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산이 역류를 해서 식도를 지금 자극을 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물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얘를 해결하려고 제산제도 넣고 PPI제도 넣으면 얘가 좀 편해지긴 합니다. 저도 이런 급작스럽거나 이럴 때는 사용하는 약에 해당이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위장 기능이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은 하셔야 되겠죠. 역류되는 원인들 중에서도 몇 가지가 있는데 기능의학적인 접근을 본다면은 실제 식도에서 위장이 나오고 십이지장이 넘어가는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는 위장밖에 없습니다. 식도 쪽으로 가도 위험하고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도 위험해요. 왜냐? 위에 있는 산은 되게 강산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든지 넘어가게 되면 거기는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십이지장 쪽에도 궤양을 유발하고 식도 쪽에도 궤양을 유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몸에서는 소화가 다 돼서 위장 안에 있는 pH라고 얘기하는 산이 너무 산으로 떨어지지 않고 좀 얘가 pH가 올라갈 때쯤 돼야지 스핑크터라고 해서 잡아주고 있는 것들을 좀 열어줍니다. 소화가 다 됐으니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십이지장 쪽에서는 다른 또 소화액이 나와서 믹싱을 하기 때문에 산에 대한 자극이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너무나 강산이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도 헐어버리죠. 그럼 십이지장 궤양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산이 뭐 그렇게까지 뭐 pH가 원래 위장은 pH가 2.0 이하까지도 떨어지는데 뭐 3.0 정도만 되더라도 얘도 산이잖아요. 근데 3.0만 넘어가도 손상을 주거든요. 음식물하고 잘 교반돼서 적당하게 잘 넘어가 주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얘가 산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돼서 pH가 올라가게 되면은 얘가 소화가 다 됐다는 착각을 하면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류를 하는 거죠. 식도로도 역류하고 위장도 역류하고. 이런 분들은 식단을 잘 바꾸셔야 돼요. 절대로 음식 먹고 바로 눕거나 또는 야식을 하거나 밤늦게 먹거나 이런 건 다 금물입니다. 적어도 1시간 이내에는 절대 누우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정확한 스케줄에 맞춰서 드셔야 되지 중간에 간식을 될 수 있으면 안 드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역류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 있죠. 유제품부터 시작해서 초콜릿 같은 거, 그런 단 음식 같은 경우도 좀 제한하셔야 되고, 기름진 음식도 제한하시고, 밤에 야식, 밤 식사하시고 나서 주무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이건 줄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능의학자가 추천하는 위 식도 역류성 질환이라든지 위 기능이 떨어진 환자한테 주는 영양제 3가지 기본이 있어요. 베테인하고 펩신이 들어있는 펩타인이라고 하는 영양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뉴라임이라는 영양제, 그 다음에 국가드라는 영양제,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강보조식품 판매하는 사이트에 가면 다 올려져 있거든요. 6개월 정도 복용하시면은 위장이 되게 많이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식품으로 조절하는 방법은 식사하시기 전에 감식초 한 잔 먹고 식사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많이 힘들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지금 현재 막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불편한 증상이 생기고 이물감이 생겼다고 할 때는 제산제하고 PPI 제제를 드셔야 될 수도 있어요. 단기간 내는 드시고요. 이걸 장기간 복용해봤자 위장 기능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단기간 사용하신 후에는 이제 끊으시고 위장 기능을 빨리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계속 댓글 리뷰를 지금 제가 좀 이제 시리즈물로 만들고 있는데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들이 뭐 되게 많을 건데 그걸 다 모든 걸 다 풀어내기가 좀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엑기스만 딱 뽑잖아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이게 다 이해가 안 되시면 또 개인별로 또 열심히 또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거 갖다가 일일이 제가 다 댓글로 글씨로 잘 달기에는 좀 힘들고 또 다시 그럼 또 질문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제가 좀 더 잘 풀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제가 댓글 리뷰를 만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오늘 댓글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독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